여러분 안녕하세요. 군사, 경제, 기술 방면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요즘의 국제정치. 평화의 시대가 가고 신냉전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속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어수선한 국제정치 상황은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치며 남북관계의 긴장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합니다. 관련해 오늘 주제 소개해드릴게요. 신냉전의 시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국회가 할 일입니다. 먼저 하이라이트 영상 만나보시죠. 평화의 시대가 가고 전쟁의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아주 안타깝게도 저희는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시대가 돌아왔고, 그것은 이제 한국이 갖고 있는 하나의 힘만으로는 제어할 수가 없는 그런 글로벌 현상이고, 중장기적인 미래 전략의 관점에서 국회에서 좀 더 초당적인 대화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미래 전략을 놓고 할 수 있는 대화라든가 여러 가지 좀 더 새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국회는 갈등과 이 통합을 하는 그러한 장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국회가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는데, 대북 정책, 통일 정책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들어보니 국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 다 같이 뜻을 모으고 있네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은 35%로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가장 높았고, 통일이 필요하다는 대답은 36.9%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국회가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는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오늘 세미나 쟁점 3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신냉전 시대 도래 속 한반도의 분위기. 두 번째, 한반도의 미래 전망.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입니다.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들어볼까요? 먼저 오늘 세미나가 개최된 배경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정말 엄중합니다. 남북한 대결 사태,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상황도 정말 걱정이 크게 됩니다. 평화를 위한 절박하고도 치열한 노력을 해야 될 때다. 이런 절실한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런 노력의 일환이 그런 자리가 될 거라 믿습니다.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이 지속되는 등 국제정치는 혼동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고, 한반도 역시 적대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평화의 시대로 전환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현재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복합위기의 시대라고 할 만큼 세계와 한반도 정세는 질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들어가 있습니다. 복합위기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중요하고 결정적인 시기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운 국제정치 속 남북관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오늘 국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한반도 평화를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본격적인 세미나 리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 살펴볼까요? 신냉전 시대 도래 속 한반도의 분위기입니다. 한국과 북한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국가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글로벌 안보의 신질서가 형성이 되고 있다 봅니다. 탈냉전 이후에 정치와 경제가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로 이제 합쳐지는 것이죠. 한국은 특히 성층 구조의 과학기술 안보의 직접적인 당사자이고 가장 중요한 행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어떻든 굉장히 모방적 공세성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 또 중국이나 러시아가 어떻게 거기에 대응하는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방적 공세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전체적으로 적대적 두 국가론이 나오게 되는 어떤 배경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한국과 최대한 단절을 꾀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북한식의 전략적 안정, 균형이라는 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라는 볼 수 있다.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안보 환경에서 남북한이 직간접적으로 국제정치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말씀 주셨고요. 북한은 모방적 공제성을 가지고 우리나라와의 거리를 두며 전략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들어볼까요?
한반도가 한국전쟁 이후에 가장 위험하다는 진단들이 빈번히 등장하고 실제 북한의 핵공격 시나리오가 유력 외교 저널에 등장하는 현실은 최근 심화되어 온 남북 간의 격렬한 충돌이 외부에서 봤을 때도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것들이 핵 문제와 연동돼서 안보 불안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북한의 핵공격 시나리오가 외교 저널에 등장하는 등 핵 관련 안보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쟁점에 관한 내용 정리해보자면 과거와 달리 신냉전 시대의 안보와 관련하여 남북한이 국제정치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 북한은 적대적 구국가론을 이야기하며 우리나라와의 단절을 꾀한다는 점,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쟁점 살펴볼까요? 한반도의 미래 분위기 전망입니다. 이민족 이국가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민족이라는 거는 89년에 북한이 김일성 민족을 처음 얘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혈연적으로는 같은 민족일지 모르나 김일성 민족은 아니다. 이쪽에 이제 민족도 갈라치기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러시아의 무기고를 채워주고 파병을 강화하면서 10,000명이 아니라 20,000명, 30,000명, 40,000명, 50,000명을 향후 2, 3년 안에 계속 충원을 시켜준다면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안보 구조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든 동아시아 쪽에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북한이 이민족 이국가 체제로 갈 가능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과 북한의 향후 태세에 따라 유럽 국가들이 동아시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들어볼까요? 김정은 정권은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가 아닌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완전한 두 교전국으로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넘어서 미래의 민족 문제, 통일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매일매일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운 시국입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새롭게 정의한 것과 미래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변수들이 등장한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는 의견도 주셨네요. 두 번째 쟁점 내용 요약해보면 북한이 향후 이민족 이국가 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북한의 태세에 따라 한반도 또한 유럽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북한이 남북관계를 완전한 두 교전국으로 정의함에 따라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입니다.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들어볼까요? 하나의 독립기구가 필요하다.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구, 그러니까 CECC라고 하는 초당적인 협의체를 만들었는데 우리 국회도 그러한 차원에서 이런 위원회를 만들고 초당적으로 협의하는 그러한 것도 만들 필요가 있고, 북한의 민법이 271개 조문에서 597개 조문으로 크게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 제도를 말하는 북한에서 사법체계에서 가장 기본법인 민법을 이렇게 바꿨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남북관계 또 한 번 더 평화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북한에 대한 그런 정보와 관련해서 북한의 법제, 입법에 대한 그런 분석, 연구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정부로부터 독립된 초당적 협의체와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고요. 북한의 민법 조문이 대폭 확대된 점을 보며 북한의 법제에 대한 분석과 연구도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네요. 다른 의견 들어볼까요? 지속 가능한 평화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 논의와 어떤 규범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각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수 있거나 또는 지금 남북관계 기본법을 개정하거나 아무튼 가능한 조치들을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법률 제정이나 기본법 개정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 쟁점 정리해보자면 정부로부터 독립된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의체와 같은 기구를 설치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 북한법의 변화에 대한 분석과 연구로 남북관계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새로운 법률 제정이나 기본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신냉전 시대 속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세미나 전체 내용 정리해볼까요? 정치와 경제가 합쳐지는 신냉전 시대 속 한반도는 직간접적으로 국제정치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 이민족 이국가 체제로 갈 가능성을 보이는 북한은
남북 관계에 대해 새롭게 정의하며 단절을 꾀하고 있다는 점, 이런 변화에 대해 초당적 협의체를 만들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법률 제정이나 기본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할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긴장감이 고조되는 남북관계 속에서 여러 방안을 도출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다음 시간에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정책 세미나로 돌아오겠습니다.